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룩입니다. KBO의 많은 라이벌 매치 중 근본이라고 불리는 롯데 대 삼성, 삼성 대 롯데, 일명 클래식 시리즈가 있다. 롯데와 삼성은 현재 KBO 리그의 10개 구단들 중 모기업, 연고지 구단 이름이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팀들이다. 그리고 시리즈가 아닌 시리즈인 이유는 원년 팀 라이벌이라서 외래어 표기법 개정 전 표기로 등록하였다. 근데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종합 전적이 삼성이랑 100승 넘게 차이가 나는데, 큰 경기인 포스트 시즌에서는 3승 3패 동률이고 세부 전적은 삼성이 13승 1무 12패로 1승 차이다. 그리고 대기록들도 많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2003년에 이승엽의 아시아 최초 56홈런, 2015년에는 KBO 최초 400홈런, 문규현이 최초로 같은 팀 상대 2경기 연속 끝내기 및 시리즈 3연전 모두 끝내기로 이겼던 경기도 삼성이다. 56홈런은 못 봤어도 400홈런 맞는 것은 직접 봤고, 문규현의 2경기 연속 끝내기와 3연전 모두 끝내기 실시간으로 보고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난다. 먼저 두 팀의 역사부터 살펴보면, 모기업인 롯데와 삼성의 회장님 두 분 다 영남 출신의 야구 광팬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롯데는 1970년부터 일본에서 롯데 오리온즈, 한국에서는 당시 실업야구 최강팀인 롯데 자이언트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을 정도이다. 프로야구 출범 후 삼성은 당시 고교 야구계를 장악했던 경북고, 대구상고 출신의 슈퍼스타로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당시 롯데와 전력 차이가 심했고, 롯데 실력은 산미 슈퍼스타즈 바로 위층이었다. 83년도에는 둘 다 가을 야구에 진출을 못해서 서로 아무런 감정 없이 잘 지냈는데, 84년도부터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최고의 전력이었고 롯데는 최동원 해조 아니 해야될 팀이었다. 이때는 리그를 전기, 후기 나눠서 진행했고 분기별로 우승팀이 한국 시리즈로 직행하였다. 그럼 전기, 후기 모두 우승해버리면 어찌 되냐고? 아쉽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다. 전기리그 우승팀들은 한국 시리즈를 우승을 위해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해주면서 풀 전력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룰이 변경되었다. 때는 84년도 일찌감치 전기 리그를 우승하며 한국 시리즈 티켓을 획득한 삼성은 높은 곳에서 누가 올라올까 지켜보고 있다가 후기리그 1위를 달리고 있던 롯데와 한 게임 차로 2위였던 오비 중 한 팀이 한국 시리즈로 올라오는 거였는데, 당시 삼성은 오비 상대로 9승 11패로 열세였고 롯데 상대로는 13승 5패로 우세였기 때문에 당연히 롯데랑 붙는 게 수월했을 것이다. 마침 후기리그 남은 2경기가 롯데전이라서 롯데한테 2번 다 지면 후기리그 1위 확정의 한국 시리즈에서 만나기 때문에 당시 감독이었던 김용덕은 저주기 전략을 구단 고위층에 알린 뒤 진행시켜 허락이 떨어지자 선발 라인업에 2군 선수들을 대거 투입시켰다. 그러나 2군 선수들은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버렸고 1회만 6점을 내며 3회 7대0으로 리드를 해버린 삼성이었다. 비상이 걸린 삼성의 더가웃은 잘 던지고 있던 선발 투수 진동환을 내리고 감독의 시나리오를 다 읽은 송진호가 3회에 올라와서 4회 투아웃까지 5안타 오블렛 1폭투 7실점으로 신들린 연기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우리 롯데는 추가 2실점을 해버리면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쩔 수 없이 삼성은 더 신들린 연기로 11대9로 힘들게 1차전을 패배하는데 성공하였다. 2차전 역시 15대8로 져주면서 김용덕의 시나리오대로 롯데가 후기리그 1위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됐다. 만약 84년도에도 방송 3사 연기대상 시상식 있었더라면 최초로 공동 수상을 했을 텐데 아쉽다. 물론 이때도 언론에서 야구가 아니라 야방이라면서 비난이 있었지만 가벼운 징계로 끝났다고 한다. 암튼 원하던 대로 한국 시리즈에서 롯데를 만나게 됐는데 삼성은 모르고 있었던 게 딱 하나 있었다. 바로 최동원이 롯데고 롯데가 최동원이라는 것을. 물론 당시 삼성 코치였던 박영길은 삼성에 오기 전 실업팀 시절부터 롯데에 있어서 최동원을 봐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최잘알이라서 누구를 밀어줄지 고를 때 유일하게 오비를 골랐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 롯데 감독이었던 강병철이 최동원한테 1-3-5 7차전 선발이라고 알렸다. 사탄도 이건 아니지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역시나 최동원도 이건 무리라고 반발했지만 강병철 감독은 동원아 웃자노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말했고, 그리고 최동원은 알겠습니다 마 함 해보입시다 라는 말과 함께 84년도 한국 시리즈가 시작되었다. 1차전은 대구에서 최동원이 한국 시리즈 사상 최초의 완봉승으로 행복회로 돌리던 사자들의 코턴을 하나 뽑았다.
2차전은 김일중이 9이닝 2실점 1투승으로 시리즈 균형을 맞췄지만 3차전에도 최동원이 이틀만 쉬고 선발로 등판했는데 9이닝 2실점 1투승으로 그대로 갚아주었다. 4차전은 최동원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둔 2선발 이모균이 등판했지만 4.1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고 상대 선발 투수였던 김일중은 8이닝 무실점으로 다시 시리즈 균형을 맞췄다. 5차전에도 최동원이 등판했지만 8이닝 3실점으로 완투패 해버리면서 우승까지 1승만 남겨둔 삼성이었다. 이때 삼성은 김시진, 김일중 최고의 원투 펀치를 보유했고 이제 1승 남았으니 김시진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했지만 3차전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홍문종의 강한 타구에 왼쪽 발목을 맞았던 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진통제까지 먹으면서 선발로 등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을 던지니까 진통제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고통을 참고 던지다가 8이닝 6실점 완투패를 했다. 하지만 여기서 롯데도 6차전 선발이었던 이모균이 5회 손가락 살이 까져서 더 이상 투구가 불가능했고 3대1로 롯데가 리드 중인 상황이라 여기서 역전당해서 지면 끝이기 때문에 누굴 올리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최동원을 찾았고 남은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시리즈의 균형을 다시 맞췄다. 기록은 9원승이지만 선발보다 많은 이닝을 던졌다. 근데 최동원은 이틀 후 열리는 7차전 선발 등판 예정이었고 1차전 9이닝, 3차전 9이닝, 5차전 8이닝, 6차전 5이닝으로 8일 동안 31이닝을 던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팀의 우승을 위해 7차전에도 선발로 나와 7회까지 4실점으로 막았지만 타선은 석점밖에 지원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8회 초 지금 롯데 1루 주루 코치 유재신의 아버지 유두열 선수가 역전 3런을 때렸고 최동원이 남은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그렇게 롯데가 첫 우승을 달성하였다. 최동원이라는 선수 한 명한테 쿼터를 다 뽑힌 삼성은 충격이 컸는지 다음 연도인 85년도의 전기 후기 모두 우승해버리면서 그냥 한국 시리즈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후 KBO 룰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우승, 준우승 팀이 2팀뿐이면 바로 한국 시리즈 시작, 3팀이면 2장 얻은 팀이 한국 시리즈 직행, 모두 다를 경우에는 전기 우승팀과 후기 준우승팀, 전기 준우승팀과 후기 우승팀이 오전 3선승제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자끼리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형식이 되었다. 암튼 정규 시즌에서 맨날 두드려 맞다가 제일 큰 경기에서 갚아주면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또 라이벌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정규 시즌에는 사자한테 호되게 혼났지만 큰 경기가 아니라서 타격감이 부족했을 거다. 그렇게 7년을 기다렸던 삼성은 91년도 준플레이오프에서 2승 1무 1패로 복수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다음 해인 92년도 준플레이오프에서 또 만났는데 제2대 안경 쓴 우한 에이스 염종석이랑 롯데 원조 동희 박동희가 삼성을 조기 귀가시켰다. 다시 한번 큰 경기에서 밀려버린 삼성은 정규 시즌 7년 중 6년을 호되게 혼내준 뒤 99년도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게 그 유명한 경기는 삼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7차전까지 오는 데 있어 서로 또 치열하게 경기를 했고 대망의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인 7차전에서 경기 초반 이승엽, 김기태가 솔로포를 때리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호세 형님이 추격의 솔로포를 때리고 베이스를 돌다가 호세 형님의 패기 때문에 화가 났던 삼성 팬들이 3루를 돌 때 페트병이 하나 날라왔지만 다행히 안 맞았고 그래서 호세 형님도 한 번은 참았는데 홈인하고 들어오던 도중 날아온 달걀 하나가 하필이면 호세 형님의 달걀에 맞아버렸고 개빡친 호세 형님은 헬멧을 집어던지려는 신용을 했으나 마침 옆에 있던 동료 선수들의 만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참고 덕아웃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는지 빠따를 들고 뛰쳐나와 관중석으로 던져버렸고 당연히 퇴장당했다. 급기야 이 상황에 화가 난 주장 박정태가 배트 케이스로 덕아웃 유리창을 죄다 깨버린 뒤 롯데 선수단을 몰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려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롯데 선수단은 코치들과 구단 직원들의 만류로 다시 시합으로 돌아왔다. 당시 감독이었던 김명성이 선수단을 진정시켰고 박정태도 오늘 무조건 이기라 안 그러면 다 뒤진다 알겠나 한마디로 선수단 분위기를 잡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쓰레기는 날라왔고 결국 롯데 선수들이 삼성 팬들과 싸우려고 달려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버렸다. 진짜 펜스가 있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대참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결국 심판들이 구장 내 방송을 통해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던져 경기 진행을 방해하면 홈팀인 삼성이 몰수패를 당한다 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며 사태를 진정시켰다. 이 직후 타석에 들어온 마혜영이 동점 홈런을 때렸고
7회 초 김은국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8회 말 김종훈의 역전 트럼프와 이승엽의 솔로포로 삼성이 승기를 다 잡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9회 초 대타로 들어온 임수혁이 적어도 믿기 힘든 동점 트럼프를 때리면서 경기의 균형을 다시 맞췄다. 11회 초 김민재의 안타가 1루 주자 임재철의 과감한 주루 플레이와 더해져 다시 역전에 성공하였고 11회 말 당시 에이스였던 주영광이 올라와 KKK로 삼성의 타선을 막으면서 롯데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플레이오프는 당시 생후 3개월 차였던 롯기룩한테 너무나도 충격이 컸던 경기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옹알이로 엄마 아빠보다 롯데를 먼저 했다고 한다. 근데 이 이후로 단 한 번을 못 갈 줄이야. 암튼 또 큰 경기에서 무너진 삼성은 바로 다음 해인 2000년도 준 플레이오프에서 복수에 성공했고 6년을 또 롯데 상대로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로이스터 감독이 오면서 정규 시즌은 동률 아니면 롯데가 우위를 점했지만 2008년도 준 플레이오프에서 삼성한테 3대 떡 당하면서 3대3 균형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 시즌 이후 17년째 큰 경기에서 둘은 만나진 못했고 삼성이 더 우세였던 시즌이 많은 걸로 아직 현재 진행형인 단계이다. 상대 전적만 봤을 때는 라이벌이 맞나 싶지만 큰 경기에서의 상대 전적과 과정을 봤을 때는 클래식 시리즈 인정이다. 그럼 오늘의 한마디, 제발 올해는 롯데도 잘해서 높은 곳에서 삼성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